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쪽에 이제 사실 번호 입구 쪽의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기선이고 이쪽은 동관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가스가 분출되어서 되고요. 공기는 밑에 쪽에서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은 버너 중심으로 원형의 소용돌이 장치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료하고 같이 안쪽으로 분사가 됩니다. 그럴 때 버너의 연료 분사하고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화염 검출기입니다. 화염 검출기. 그림상으로 사진상으로 안 나왔지만 뭐 측면에도 보면은 내화유로 된 투시구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보일러 본체 뒤쪽에 이제 전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보일러인데 연소가스가 이렇게 뒤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연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연도 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 검출기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연도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스택 스위치, 설명드렸던 스택 스위치 있죠. 그 스택 스위치가 연도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택 스위치를 위쪽에 있는 것을 뽑아보면 쭉 이렇게 뽑아보면 이제 여기에 너트를 풀어야겠죠. 뽑아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고저수위 경보기입니다. 보일러가 파열될 때 압력이 초과가 돼서 파열이 될 수가 있다. 파손이 된다. 또는 물이 너무나 낮아서 과열이 되어서 파열이 될 수가 있다. 이랬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원인이든지 연소가스가 타지 않은 미연소가스가 재점화가 되면서 연소실이 폭발할 수가 있다. 주로 이 큰 세 가지 원인을 차단을 해주고 이런 위험을 없애주는 게 안전장치의 기본이다 그랬죠. 그래서 압력에 관련된 것이 바로 증기압력 제한기라든지 또는 안전밸브 이런 종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소가스가 폭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분출이 되지 않도록 불씨가 없다면 되도록이면 연료가 분사가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바로 화염 검출기였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 그런데 물 떨어진 줄 모르고 버너가 계속 탄다. 그런 상황이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물 높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정도 이상 정해진 물 높이가 아닌 경우는 보일러 불을 꺼서 파열이 되지 않도록, 즉 과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물높이 감시하는 게 바로 고저수위 경보기입니다. 물론 고수위일 때는 저수위일 때보다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이런 확률은 적죠. 고수위일 때 이걸 모르고 플러스 연소량이 너무 과다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불을 너무 세게 뗐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프라이밍이 일어난다든지 포밍이 뭐 발생할 수도 있고, 포밍보다는 주로 프라이밍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습증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증기를 이송하는데 증기가 이송이 되는 게 아니고 물이 뿜어져서 이송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증기관에. 그래서 고수위일 때도 자고로 조금 불을 떼지 않고 보일러 가동을 멈추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요. 불 꺼지고 인공적이든 자동이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작동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 하부로 물을 빼주는 거죠. 보일러 밑에 쪽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주는데 이것을 분출 작업이라고 그래요. 자꾸 분출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용어의 분출 장치라고 하는 게 달려서 빼주는 작업은 보일러 밑바닥에서 빼주는 분출 작업을 뜻하는 것이고, 안전밸브가 작동해서 보일러를 증기를 배출하는 것은 그것도 증기 분출이라고 그러는데 인공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물 높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물높이가 너무 높거나 또는 물높이가 어때요? 너무 낮거나 이런 경우에 작동을 하게끔 해줍니다. 저수위하고 고수위는 원래 기준은 수명계 기준으로 보일러 내부에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본체하고 위아래 연결을 해서
보일러 물 높이에 맞춰서 수면계 중심이 오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계의 2분의 1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일러의 상용수위, 평상시 물높이고요. 평상시 사용할 때 물높이. 그 다음에 보일러 안전저수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안전저수위. 이 정도 높이의 물이 없다면 사고가 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 이상은 들어있어야지 안전하다라고 해서 안전저수위지. 이만큼만 넣으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안전저수위는 노통보일러 기준 같은 경우는 노통이 설치된 위치보다 100mm 상단 정도는 물이 항상 덮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관이 설치된 경우는 연관의 제일 위쪽보다 75mm 이상은 물이 덮고 있어야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일러를 가동하면 물이 점점 닳아지기 때문에 75mm, 100mm만 덮고 있는 상황이 되면 물이 점점 떨어지니까 위험한 상황이 돼서 사실은 사용할 때는 그것보다 높게 사용하는 거죠. 자, 이처럼 안전저수위, 노통의 100mm, 연관이 75mm 상단의 그 위치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면계 밑바닥이 일치하도록 설치합니다. 따라서 수면계의 규격은 평상시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물높이와 노통이나 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계산을 해본 안전저수위의 이 길이의 2배가 되는 수면계를 설치를 합니다. 무조건 수면계 크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수면계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50%에 해당됩니다. 수면계 높이로. 그래서 위쪽으로 30%, 밑으로 30% 정도가 보통 고저수위의 범위를 칩니다. 밑으로 30%면은 약 20%, 위쪽으로 가면은 80% 이 정도 되겠죠. 이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보통 수위는 조정을 할 때.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고수위가 되면 펌프가 정지하고 저수위가 되면은 펌프가 가동이 되어서 급수펌프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차 올라오면은 펌프는 멈춥니다. 이게 자동으로 물높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펌프가 작동이 되죠. 그러나 고수위일 때 뭔가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게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물이 막 차 올라옵니다. 그러면 보일러 본체 위쪽에 증기가 고여되는 부분에 물이 점점 차 올라오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럼 보일러 버너는 일단 끄고 보일러가 정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감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수위도 요만큼이면 펌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20% 이하로 계속 떨어져서 밑바닥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위험하죠. 그런 상태에서 버너가 작동이 됐다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계 하단에 도착하는 즉시 위험 상황이므로 버너가 정지하도록 뭔가가 감시하고 있다. 신호를 발생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고저수위 경보기이고요. 이건 수면계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고저수위 경보기는 사실 수면계가 아니고 보통 수면계와 연결이 뒤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증기관, 밑에 물이 흐르는 물관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보일러 본체에서 증기가 통하고 있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중간에 큰 통이 하나 물통이 있어요. 물 기둥이. 이걸 수주라고 합니다. 수주. 예, 수주관이라고 하고요. 물 숫자, 기둥 주자. 그리고 이 수주관에 앞쪽으로 연결해서 수면계, 뒤쪽으로도 뺍니다. 뒤쪽으로도 연결해서 물 높이에 따라서 전기 신호를 발생해 주는 장치를 따로 답니다. 이것을 고저수위 경보기라고 하고요. 이게 따로 달면은 좀 번거롭다. 그래서 수면계 속에 아예 전기 신호를 발생을 하거나 또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전극봉을 집어넣자. 고수위도 감시하고 저수위도 감시하고 안전저수위도 감시하는 전극봉을 보통 3개 이렇게 끼워서 수면계 내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수면계는 그냥 수면계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수면계는 수면계고 물높이만 따로 감시를 해서 신호를 발생해 주는 것을 뒤쪽에다 별도로 이렇게 다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처럼 수면계 종류를 보면은
부자식, 플로트식이라고 합니다. 뜰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설치를 못한다.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뜰 부자예요. 부력할 때. 물에 뜨는 소자, 어떤 재료가 물에 뜨는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플로트식이라고 하는데, 플로트가 영어로 뜨다라는 뜻입니다. 플로트. 이 플로트식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주로 맥도날드 회사가 있어요. 이건 회사 이름인데 워낙 대표적인 것이라 맥도날드식, 그러면 부자식을 뜻합니다. 방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수면계에 연결되는 이 뒤쪽으로 관이 수평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빼서 거기에 이렇게 동그란 커다란 볼펜 모양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사진 그림을 보면은 이걸 참고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제 측면에서 본 겁니다.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보일러 본체에서 이렇게 증기와 물이 통하도록 커다랗게 관을 한번 거치고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수주입니다. 수주이고요. 이게 수주. 그리고 수주의 앞쪽으로, 이 보일러가 전면입니다. 이쪽이 보일러가 정면인데, 정면에서 보일러 취급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면계를 설치합니다. 물론 물이 통하는 관, 증기가 통하는 관. 그리고 이것은 겉에는 바디는, 수면계 몸뚱아리는 철제로, 주철제로 이렇게 성형이 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수면계 앞쪽으로만 유리가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디에 유리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이 사이에 패킹이 들어가서 볼트 너트로 뺑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바디에 몸뚱아리에 뻥 뚫려 있는 것에 볼트 너트를 조일 수 있는 게 있고, 이 똑같은 패킹이 들어가서 앞쪽에 이런 유리를 끼우는 거죠. 유리판을. 유리에도 역시 볼트 너트 자리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유리를 사이에다 끼우고 별도로 패킹과 똑같은 누름판을 이용해서 볼트 너트를 조인다든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파란색 네모가 보이죠? 파란색 네모에 보면 증기가 흐르는 관이 수주에서 이쪽 위쪽으로, 물이 흐르는 관이 밑에 쪽으로 되어 있고, 이게 동그랗게 커다랗게 축구공 모양 붙어 있고요. 그쪽에 유도 통로가 있고, 위쪽에서 이제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 이 동그란 거 속에가 어떻게 되냐면, 반절은 물이 차 있고 반절은 증기가 차 있는데, 그 속에 동그란 볼탭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이야 뭐 다 공공화장실이 이 버튼식으로 누른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옛날 보면은 검정고무신 시대 그 직후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줄 잡아 다니면은 어때요? 물이 쏟아지는 물탱크 위에 있었죠. 사실 지금 집에서도 수제식 화장실에 보면은 옆에 레버가 있어도 이 뚜껑을 열어보면 속에 물이 차 있고, 이렇게 볼탭, 이 볼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물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이런 볼탭이 달려 있죠. 이게 바로 부자예요. 물에 떠오르는 소자. 그런 재료죠. 이게 바로 속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방식, 이런 방식이 부자식 고저수위 경보기, 그리고 영어로는 플로트식 고저수위 경보기, 그리고 그걸 주로 생산하는 회사가 맥도날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맥도날드식이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 제가 설명한 저 이쪽 그림 바로 그리면서 수면계 내부에 전극을 삽입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면계에 크게 만들어요. 수면계 통을. 수면계 내에 전극봉을 삽입해요. 전극봉을 삽입을 해서 그 전극의 신호로 바로 감지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3개가 들어있고 고수위, 저수위, 안전저수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팽창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베일리식과 코프스식 두 종류가 있어요. 열팽창식은 물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증기가 많아지고 물이 이렇게 적어지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은 연결되어 있는 감시장치가 심하게 열받는 거예요. 속에서. 열받으면 바이멘탈처럼 열받으면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또 식으면 식은 대로. 그래서
열팽창을 이용하는 게 있고 액체 열팽창과 고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압식은 물이 떨어져서 증기가 많아지면 증기 압력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이 많이 채워져서 증기부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압력이 낮아집니다. 물이 식으면서. 그래서 그런 압력 차이를 측정을 해서 작동하는 방식. 그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현장 가면은 열팽창식과 차압식은 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대부분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부자식과 전극식을 가장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종류를 물어보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고저수위 경보기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안전저수위 바로 직전에 경보를 울려줍니다. 삐삐삐삐 또는 램프, 소리 같이 이렇게 해서 경보 신호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계실 안에 보일러실 안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소리로 알려줍니다. 자기 혼자 작동되놓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저수위에 즉시 연료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전자밸브에 항상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물 높이에 따라서 신호가 발생이 되어서 연료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가 되고 있는데 물론 연료를 차단하는 것은 고저수위 경보기가 하는 게 아니죠. 물 높이를 감시하는 것은 고수위와 저수위를 감시하는 고저수위 경보기가 이 역할을 감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저수위 경보기에서 보내진 신호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연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전자밸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이처럼 전자밸브가 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 제어, 위급할 때 뭔가 멈추도록 해줄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인터록 제어라고 한다. 그랬고요. 고저수위 경보기는 특히 저수위일 때 안전저수위 이하로 물이 떨어졌을 때 과열이 돼서 파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이런 것을 저수위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자, 저수위 인터록은 화형 검출기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불이 안 붙어 있을 때 위험하니까 미연소가스가 분사가 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해서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을 불착화 인터록 그랬죠. 이처럼 수위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너무나 정도 이상 떨어질 때 연료를 차단해서 아예 보일러를 꺼가지고 폭발 우려가 없도록 과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저수위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터록이 두 번 나왔죠. 불착화 인터록. 그 다음에 물높이 낮을 때 저수위 인터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밑으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치 보시면 지금 교재에 증기 압력 제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장치 개요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일정 압력 이상의 증기 압력이 초과가 되는 것을 감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을 할 때, 보일러를 사용할 때 적정하게 평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미리 설정을 하는데 최고 사용 압력까지는 도달하지 않도록 그 밑에 약간 낮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험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그 설정된 압력을 말합니다. 그 압력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압력이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증기압력 제한기가 신호를 보내서 전자밸브한테 연료를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어를 압력 초과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고 사용 압력에 작동하는 게 아니고 설정된 압력이 작동이 된다. 최고 사용 압력보다는 약간 낮은 압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터록이 세 번 나왔죠. 불이 꺼졌을 때 작동하는 불착화 인터록, 그 다음에 물이 안전저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즉시 작동이 되는 저수위 인터록, 세 번째로는 압력이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그 오버가 초과가 되지 않도록 작동하는 압력 초과 인터록, 이렇게 해서 벌써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설명이
어떨 때 전자밸브, 어떨 때 전자밸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자밸브는 버너 직전에 설치가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전자밸브는 어디에 설치된다? 버너 직전에 설치된다. 위치는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자밸브에 규정이 하나 있어요. 추가된 게 뭐냐? 중요 장치라고 하는 거, 어떤 계측기 또는 중요한 커다란 자동으로 작동되는 밸브 또는 뭐 급수 펌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 이런 중요 장치 앞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항상 겹칩니다. 이게 뭐냐? 첫째, 입구 쪽에 여과기. 뭔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여과기가 있어서 찌꺼기나 불순물이 흡입이 되지 않도록 여과기로 걸러주는 거죠. 중간중간에 여과기를 점검을 해서 속에 필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기본이겠죠. 두 번째, 우회하는 배관을 둬야 돼요. 점검 보수 시, 교체 시에 옆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배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장치는 하나인데 이것저것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곁다리가 많이 붙어 있어서 배관 계통이 매우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보조적인 그런 기능들이고, 중요한 장치가 정말 영어로 말하면 주연인데 주변에 사이드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우회 배관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바이패스라고 한다. 그러나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마시오라고 금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전자밸브예요. 첫째, 바이패스 금지입니다. 요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버너 직전에, 최후에 버너에서 분사되기 직전에 전자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바이패스는 절대 안 한다. 전자밸브가 차단됐는데 그 옆으로 우회하는 배관이 있어서 전자밸브 역할이 멍딱이 되는, 이게 차단됐는데 옆으로 흘러가는 배관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전자밸브 역할이 어때? 필요가 없죠.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자밸브는 바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안전밸브는 동체에 직접 부착해요. 안전밸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밸브 또 옆으로 빼주는 배관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바이패스 회로, 바이패스 배관이 부착이 되지 않는, 설치가 되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전자밸브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비상시에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합니다. 물론 여기는 종류나 간단한 역할이 나와 있는데 원리를 보면 평상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평상시 개방이 되어 있어. 이게 뭐냐? 전자석의 힘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상시 차단을 합니다. 이 차단하는 동력원은 뭐냐면 전자석이 힘이 빠지면서 전기로 계속 작동되고 있는 신호를 보내주는데 전기 신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면은 뭘로 눌려지냐? 스프링 힘으로 작동이 되어서 차단이 된다. 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 가스라든지 다른 설비에 관련된 자격증에 공부하면은 전자식 작동 밸브, 비상시에 작동되는 밸브의 작동 원리에 동력원이 뭐냐? 전자석이지만 물론 뭐예요? 차단될 때는 스프링의 힘으로 차단이 된다는 것이 다 공통입니다. 그 다음 전자밸브에 연결되어서 비상시에 연료를 차단해서 보일러를 정지시켜주는 이러한 자동제어 시스템을 인터록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록 제어 설명드린 바 있죠. 전자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자동제어, 전자밸브는 연료 차단해서 보일러를 정지시켜주는 거죠. 자, 그게 인터록인데 인터록이 5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보일러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가 생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첫째, 압력 초과 인터록. 압력 초과 인터록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기압력 제한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설정 압력이 초과가 되면 연료가 차단이 되도록 신호가 주어집니다. 설정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을 뜻하는 게 아니고 최고 사용 압력보다 약간 낮게 설정을 해서
그 정도의 압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 사용 압력의 약 한 80% 정도 내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수위 인터록입니다. 저수위 인터록은 수면계 하단 안전 저수위까지 수면이 내려가면 과열 사고와 파열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고저수위 경보기에서 수면 높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안전 저수위 이하에 도달되기 직전에 경보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고저수위 경보기가 안전 저수위에 도달하려고 딱 하면은 바로 즉시 연료가 차단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저수위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염 검출기가 화염을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불꽃이 꺼졌다. 그러면 번호에서 미연소 가스, 연소가 되지 않는 그냥 순수한 막 가스를, 연료가스를 분사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해주는 그런 시스템. 점화시에 불이 안 붙은 불착화라든지 또는 연소 도중에 불이 갑자기 꺼지는 실화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 자동제어를 불착화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압력 초과 인터록, 저수위 인터록, 불착화 인터록의 같이 역할을 전자밸브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담당하고 있는 증기압력 제한기, 고저수위 경보기, 화염 검출기도 역시 안전장치에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밑에 두 개는 인터록이라고 하는 자동 제어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과 연관된 장치는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자, 프리퍼지 인터록은 뭐냐면 프리퍼지는 하나씩 설명하면 프리는 자유롭다라는 프리가 아니에요. PRE입니다. PRE, 영어로 프리. 이 프리는 뜻이 전에, 전에, 하기 전에 하는 것을 프리라고 하고요. 반대말은 뭐냐면은 POST, 포스트 그렇게 말해요. 후에.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같은 질병이 퍼진다 그러면 이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스트 그러면 후에라고 합니다. 발음은 포스트. 그 다음에 퍼지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퍼지는 환기하는 거. 뭔가 깨끗한 공기로 속의 내부를 불어내서 속에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환기 작업을 퍼지라고 합니다. P-U-R-G-E. 퍼지라고 하는데 커다란 장치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청소하고 할 때도 그냥 뭘 빼내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를 신선한 공기로 퍼지 작업을 한 다음에 들어간다. 이런 작업 내용 같은 걸 설명할 때 보면 퍼지가 많이 나옵니다. 가스 자격증에서도 많이 나오고 설비 쪽에 관련된 것에는 퍼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퍼지는 환기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프리는 전에 그러면은 프리퍼지란 말은 그럼 뭔 작업을 하기 전에 환기를 하는 것을 프리퍼지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리퍼지는 말 뜻이 뭐냐? 어떤 것을 환기를 하는 걸 말할까? 에너지관리 보일러에 나오는 프리퍼지 점화 전에 점화자가 하기 전 연소실 내부를 환기하는 걸 말해요. 연소실에 혹시 전날 가동을 중지했는데 속에 뭐가 좀 차있다, 가스가 차있다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 바로 점화 버튼을 눌러서 점화 플러가 작동이 되면은 속에 차있던 가스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점화 버튼을 눌러도 바로 점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송풍기가 가동이 되면서 그냥 맨 공기만 연소실 안으로 불어넣어서 속에 차 있을지도 모르는 미연소 가스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작업을 연소 전에, 점화 전에 하는 것은 프리퍼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가동이 정지가 됐어요. 다 끝나서 전기 버튼을 눌러요. 그럼 바로 딱 꺼지는 게 아니고 버너는 먼저 꺼지는데 연료를 분사하는 건 먼저 꺼지는데 송풍기가 한동안 계속 돌아서 속에 남아있던 가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을 밖으로 굴뚝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환기 작업. 그래서 그것은 포스트 퍼지라고 해요. 자, 그럼 불 꺼진 다음에 환기를 하고 안 하고는 조금 불이 이미 다 꺼져 있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날 염려는 적은 거죠. 포스트 퍼지를 안 했다고 그래서. 하지만
점화 전에 속에 만약에 예측치 못하는 가스가 차 있을 때 점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프리퍼지는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프리퍼지는. 자, 포스트퍼지는 필기한다면은 정지 후에 보일러 가동 정지 후에 연소실 내부를 환기하는 것을 포스트퍼지라고 하고요. 연소실 내부와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바로 점화 전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프리퍼지가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 송풍기가 적절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연소실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연소실 내부 환기, 연소실을 한자로 노라고 한다고 그랬죠. 노내 환기가 되지 않을 때 점화 시, 처음에 그럴 때는 아예 연료 밸브가 열리지를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전자 밸브가 닫아놓고 있는 거죠. 열려서 연료가 분사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은 아예 연료가 분사가 안 되니까 점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겠죠. 불이 안 붙겠죠. 그래서 미연소 가스가 폭발하는 걸 방지해 주는 걸 말하고, 송풍기 날개에 딱 이런 것을 센서를 부착하는 게 아니고 보통 송풍기 출구에 보면은 바람이 나오는 압력을 재주는 풍압 센서가 있어요. 풍압 스위치. 이게 정상입니다. 풍압 스위치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바람의 압력, 송풍이 되는 압력을 측정하는, 공기의 압력을 측정해주는 풍압 스위치가 작동이 안 돼. 즉 바람이 통과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 그럴 때 신호가 발생이 되어서 전자밸브가 연료를 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프리퍼지 인터록이라고 하고, 풍압 스위치 자체가 안전장치는 사실 아닙니다. 그 다음 저연소 인터록인데요. 저연소 인터록은 이게 자세히 설명된 게 좀 드물어요. 자, 어떤 건가 한번 보죠. 버너가 있어요. 그럼 버너의 마지막에 직전에 시스템에 뭐가 있느냐? 전자 밸브가 있죠. 그래서 전자 밸브에 신호를 모아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게 전자 밸브로 신호를 보내주고, 이 전자 밸브 직전에 있는 컨트롤 박스는 뭐냐면은 증기압력 제한기도 연결돼 있고, 수위를 감시하는 고저수위 경보기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불꽃을 감시하는 화형 검출기의 신호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프리퍼지처럼 풍압 스위치에서 바람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또 하나 연결된 게 뭐냐면, 전자밸브는 연료의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연료량 조절이 아니고요. 전자밸브가 전자식으로 작동돼서 연료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뭐 차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연료량 조절이 아니고 연료를 개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연료량을 조절한 건 뭐냐면은 전자밸브 전에 연료 조절 밸브가 따로 있어요. 연료 조절 밸브는 자동으로 연료의 양을 많이 적게 가감을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은 들어가는 공기량과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공기가 공급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같이 연동이 됩니다. 연료량이 늘어나면 공기량도 늘어나고, 그래야지 연료가 연소가 되겠죠. 연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 연기만 나겠죠. 자, 이처럼 두 개가 연동이 되어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 연료 조절 밸브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연료를 어떻게 가감을 하냐면은 증기 압력을 조절하는 증기 압력 조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저수위 경보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것은 급수 펌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펌프가 돌아가서 물을 채워주고, 증기압력 수위가 올라가면 펌프가 멈춰서 물 공급을 멈춰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연료 조절 밸브는 증기압이 떨어지면, 증기가 없으면 불을 떼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기압력 조절기에서 고저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저압으로 떨어지면은 번호 연소량이 늘어나요. 고압으로 올라오면은 어때요?
연소량을 줄여줍니다. 완전히 끄는 건 아니에요. 산업용 보일러는 항상 파일럿 버너, 점화용 버너가 불씨가 붙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설정된 압력 그 상한선만 감지하고 있다가 전자밸브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게 바로 증기압력 제한기예요. 그러니까 증기압력 제한기와 원래 증기압력 조절기는 약간 달라요. 물론 요즘에 복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증기압력 조절기 따로 증기압력 제한기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증기압력 조절기는 그냥 조그만 신호를 이렇게 발하는 네모 박스가 있고 증기관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본체에. 그래서 신호가 전자밸브 쪽으로 컨트롤 박스로 가는 것이고, 증기압력 조절기는 똑같은 네모 컨트롤 박스인데 앞에 투명한 유리창 옆에 고저를 조절할 수 있는 딥 스위치, 이게 조그만 수동 레버 같은 것이 돌출되어 있어서 그걸로 고저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동이 돼서 증기압력을 그대로 보내서 연료 조절 밸브한테 신호를 보내면은 이게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합니다. 자, 어쩔 때 연료 밸브가 잠겨져야 돼요? 점점 연소량을 줄여야 돼요? 증기압력이 높아졌을 때예요. 증기압력이 높아져서 이제 그만 불을 그만 떼도 돼, 좀 줄여,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연료 조절 밸브가 줄여서 연소량을 줄인 것을 저연소라고 하는데, 저연소로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조절이 안 돼. 뭐가? 연료 조절 밸브가. 이게 고장이 났어요. 조절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큰일이죠. 이게 작동이 적당히 안 돼요. 저연소로 줄여서 증기압력이 이미 빵빵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연소로 돼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자밸브가 그래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아예 차단해 버릴게. 그런 거죠. 바로 이 연료 조절 밸브의 신호가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컨트롤 박스에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모든 신호가 접속이 됐을 때 전자밸브에 신호 보내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연소로 연료 조절 밸브가 저연소로 전환이 잘 되지 않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여져. 증기압력은 너무 빵빵하게 찼는데,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전자밸브와 연료를 차단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연소 인터록이라고 하고, 이 종류하고 간단한 뜻 설명하는 것, 그리고 연결된 장치가 무엇인가. 압력 초과 인터록은 증기압력 제한기에 연결됐다. 어떨 때 작동된다? 설정 압력이 초과되면 연료 작동된다. 이걸 설명해 놓고 이게 무슨 인터록이냐 물어보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는 인터록의 종류가 아닌 것, 이런 것도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말 바꾸기 좋은 게 뭐냐면은 저수위를 고수위 인터록 또는 저연소 인터록을 고연소 인터록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2차 실기 같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중환식 형태로 출제되는 형태에서는 인터록의 종류를 몇 가지 이상 쓰시오,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연료 배관 입구 쪽에 전자밸브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경우이죠. 예,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서로 전기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로 작동이 되는 것들인데, 지금 나오는 이 뒤쪽에 있던 것은 전자밸브처럼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들입니다. 첫째, 방폭문. 이건 뭐냐면은 앞쪽에는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보일러 본체에서 연소실이 미연소 가스가 잔뜩 채워져 있다가 차 있다가 모르고 점화 버튼이 눌러졌는데 폭발이 일어났어요,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송풍기가 미리 돌아서 프리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불씨가 아예 안 보인다면, 점화가 제대로 안 된다면 화형 검출기가 신호 검출하고 이런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폭발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은 보일러가 터지는 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스 폭발이 됐을 때에도 가스가 폭발하는 이 폭발 압력이 정면부로 버너 쪽으로 튕겨 나와서 버너가 찢어지면서 앞으로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연소실 뒤쪽에 주로 설치가 되고요. 아니면 뒤쪽에 약간 측면에, 자고로 이게 완전히 딱 뒤쪽에 붙어 있거나 후측부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서 연소실을 평상시에 이렇게 캡슐을 씌워서
마개로 막고 그 다음에 속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눌러서 스프링 힘으로 눌려졌다가 폭발하면은 스프링이 밀리면서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해주는 방식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스프링식이라고 하고요. 또는 연소실의 위쪽에 이렇게 레버를 달아서 문을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아 놓게 하는 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폭발이 되면은 이 문이 딸깍 열리면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폭발된 가스가 밖으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런 것을 폭발에 대비한 문이다. 그래서 방폭문이라고 하는데 연소실 뒤쪽 후부나 측부에 설치합니다. 측면에. 연소실 역할은 뭐냐? 연소실 내에서 미연소 가스가 폭발할 때를 대비해서 폭발 가스가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면으로 튕겨나오지 않도록 종류는 스프링식이 있고 스윙식이 있어요. 스윙식은 그림처럼 덜렁덜렁하게 야구선수 배트 이렇게 휘두르는 것처럼 덜렁덜렁한 게 있죠. 체크밸브 종류에서도 스윙식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거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이 속에 동그랗게 이 부분만 뒷부분만 찍은 것이고요. 본체에서 그 부분만 확대해서 찍은 것이고 본체 속에 연소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뒤쪽 부분인데 이렇게 축이 보이고요. 요 원판 모양의 장치가 붙어 있고 물론 마개처럼 막고 있는 것이고 여기 사이에서 이 그림상으로 자세히 보면은 장 볼트, 커다란 볼트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이게 들락날락하면서 움직이면서 작동돼요. 요 축 내부에는 스프링이 속에 끼워져 있어서 스프링으로 눌려 있고요. 그리고 중심축에는 좀 보조적으로 보일러 뒤쪽에서도 연소실 안쪽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시구와 같이 겸해서 겸용으로 붙어 있네요. 자, 이런 종류입니다. 스프링식과 스윙식이 있고 다른 말로는 스프링식은 평상시에 연소가스를 딱 배기가스를 이쪽에 폭발가스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막고 있다 그래서 밀폐식. 스윙식은 평상시에도 틈새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식 이렇게 말하고요. 현장에 가면 개방식은 보기가 드물어요. 대부분 다 스프링식으로 밀폐식으로 보통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계략대로 측면으로 해서 도면처럼 그린 것이죠. 연소실에 폭발가스가 이렇게 폭발되면 스프링이 밀리면서 이 마개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그래서 이쪽 측면으로 이렇게 폭발된 가스가 빠져나가는 이거 스프링식이고요. 평상시 이렇게 위에 레버로 해서 이렇게 막아졌다가 폭발가스가 이렇게 밀려 나오면 위로 들어 올려지면서 이렇게 배출되는 거. 이런 것을 스윙형 방폭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용마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가용마개는 말뜻은 가능하다. 용은 용융이 된다. 녹는다 그 말이죠. 녹는 게 가능한 마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융마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개를 한자로는 전 그래요. 막는다. 막는 부품을 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밸브는 한자로 표기하면 변 그래요. 변. 그래서 안전 밸브라고도 하지만 안전 변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한자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관연 기출 보면은 간혹가다 한자 용어가 쓰여져서 혼합이 된 경우가 있어요. 보기 지문 중에 그런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다 그것을 아예 용어를 정확하게 밸브 이렇게 또는 마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데 아직도 마개는 전이라고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가용 마개 대신에 가용 전. 그다음에 이것은 다 영어로는 안 썼는데요. 마개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플러그라고 해요. 그래서 용융 플러그. 이런 형태로도 씁니다. 자, 플러그라는 말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플러그 영어로 하면은 뜻이 좀 쉬워지죠. 벽에 전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 있는 뭔가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콘센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전기를 쓰도록 이렇게 끼워주는 돌출된 이렇게 두 개의 봉이 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플러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끼워서
구멍이 끼워서 이렇게 쓰잖아요. 끼워 놓는 거. 자, 플러그란 말 뜻이 있다는 것은 뭔가 끼워 넣는 거예요. 어디에? 구멍에. 그래서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장치인데 석탄을 떼던 시절에 연소실 밑에 이제 이렇게 화격자라고 하는 주철로 된 가운데 구멍이 뽕뽕 숑숑 하수구 구멍처럼 뚫려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게 화격자라고 하고요. 격자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위에 석탄을 놔서 연소를 하던 방식, 밑으로는 공기가 공급되고요. 위로 구멍으로는 석탄을 투입하던 방식, 이런 식인데 불을 떼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불을 꺼야 되는데 석탄은 여러분 옛날 연탄 떼던 시절 보면은 위급하게 불 꺼야 되면 연탄 빼는 수밖에 없잖아요. 연탄 보고 너 꺼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불에 타고 있는데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관을 통해서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관에 밸브를 달아서 전자불과 팍 이렇게 차단을 하면은 연료가 공급이 안 되지만 석탄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보일러도 크고 사람보다 키보다 더 높고 이런 어마어마한 방 크기의 보일러인데 속에 어떻게 연소실에 불 타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이 들어가서 타고 있는 석탄을 어떻게 돼요? 끄집어낼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자, 어떨 때 물높이가 정상으로 작동이 될 때는 괜찮은데 저수율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점점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고저수위 경보기로 위험해 삐삐삐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왜? 석탄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보일러인데 연소실 위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박아놔요. 이렇게 박아놓는데 이 쐐기 모양으로 박아놓는 거 노통의 상부, 연소실 상부에 쐐기 모양으로 석탄 떼던 보일러, 석탄 떼기 보일러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고 이 쐐기의 성분이 뭐냐? 납하고 주석,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가능한 금속을 합해서 이 합금으로 납, 주석을 주로 합해서 만듭니다. 또는 납, 주석, 아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합해도 하고요. 이렇게 두세 가지가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아닌 거 물어봐요. 아닌 거 뭐예요? 가용막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거. 구리가 보통 많이 섞여서 나와요. 구리. 이거 이제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그 다음 역할이 뭐냐? 이상감수시. 이상감수니까 이상적인 그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물이 떨어져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럴 때 물이 떨어지면은 불은 계속 타고 있으니까 보일러 본체가 열받겠죠. 과열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럴 때 이 열받으면 평상시 물이 많을 때는 본체 물에서 열을 빼앗아 가니까 이게 녹지 않는데 물이 떨어졌을 때 이게 본체가 너무 심하게 열받으면 이 쐐기가 먼저 녹아요. 본체 철이 녹는 게 아니라 그 쐐기가 녹아서 구멍이 뻥 뚫리죠. 뚫리면은 속에 가득 차 있던 증기 그리고 소량의 남아있던 밑바닥에 있던 물 이게 동시에 쏟아져요. 구멍으로 쏟아지면은 높은 고압의 증기가 작은 구멍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소음이 생겨요. 빽! 하고 소음이 생깁니다. 옛날 기차 증기관차 출발할 때 기차가 출발할 때 빽!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작은 구멍으로 증기를 분출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증기가 누설되면서 소음이 나오면서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증기가 누설이 되면서 물도 소량 쏟아지기 때문에 석탄 위로 쏟아지면은 석탄 불이 화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보일러가 심하게 열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 현재는 기름이나 가스보일러에서는 이런 가용전을 사용하기보다는 나머지 전자식으로 전기식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마개를 막아놓고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가로 7번까지 나온 경우는 대부분 산업용 보일러에 증기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장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온수보일러라든지 또는 가정용이 아니더라도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서 큰 용량으로 대용으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전장치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수 보일러도 압력이 초과하거나 이럴 때 그 압력을 배출해 줄 수 있는 압력 방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압력 방출 장치가 필요한데 온수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 방출 장치는 종류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밸브 형태. 그것은 안전 밸브가 있고 방출 밸브라고 하는 게 2종류가 있어요. 밸브 형태. 그 다음에 관 형태로 된 것, 방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팽창 탱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 밸브와 방출 밸브는 그냥 같은 밸브인데 어쩔 때는 안전 밸브를 달고 어쩔 때는 방출 밸브를 다느냐. 이 증기 보일러가 약간 혼동하면 안 돼요. 증기 보일러의 안전 밸브는 2개 이상 달고 또 뭐예요? 25회 이상 구경이 돼야 되고 증기부에 부착을 해서 조건이 있었고 2개가 아니고 1개만 달아도 되는 경우는 증기보일러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개만 달아도 된다. 그 다음에 25회인 경우는 좀 용량이 적거나 증기 압력이 좀 낮거나 그래서 뭐 0.1메가파스칼 이하인 보일러 또는 0.5메가파스칼 이하이면서 동체 안질이면 500mm, 동체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그 다음에 0.5메가파스칼 이하이면서 전열면적 2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 그리고 소용량 보일러 이렇게 구분된 것은 20A로 부착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었고 방출 밸브는 증기 보일러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온수 보일러는 안전 밸브 규격도 증기 보일러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가? 온수 보일러에 부착하는 안전 밸브는 25A가 아니고 20A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이 약간 적죠. 방출 밸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A 이상이 최소 규격입니다. 자, 그러면 어쩔 때는 안전, 어떨 때는 방출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의 장력이 튼튼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완전히 합체가 되어서 외형상으로도 크고 몸뚱아리 커요. 그러니까 두께도 두껍고 스프링의 장력이 크고 이렇게 좀 비싸고 오리지널은 안전 밸브 구조로 간단하게 두께를 얇게 스프링 장력도 좀 약하게 좀 새끼는 방출 밸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온수 온도로 규정합니다. 뜨거운 물일 때는 120도가 초과되는 온수 보일러는 안전 밸브 온수 온도가 120도가 안 되는 경우 이하일 때는 방출 밸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물이 100도에서 끓어버리는데 100도보다 높은 온도가 있나요? 있죠. 1장에서 열밑증기 기초공학 시간에 이야기했죠. 물이 끓는 온도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기 시작하면은 증기가 다 100% 될 때까지는 온도가 안 올라가다가 다시 과일 증기되면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 그렸었고요. 일반적으로 물 표면을 누르고 있는 외부의 압력이 그냥 이 공기와 같은 대기압일 때는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는데 대기압보다도 높은 압력으로 누르고 있을 때 보일러 본체처럼 밀폐됐다든지 그럴 때는 속에 증기가 차기 시작하면 증기가 더 센 압력으로 누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고압으로 누른 상태에서는 100도가 되어도 이런 끓는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일정 온도 상승하게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끓는 온도가 올라가요. 온수 온도가 120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경우는 보일러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뜻합니다. 높은 압력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120도가 초과되는 온수 보일러는 안전 밸브를 달아야 된다. 단 안전 밸브는 증기 보일러와 같이 25A짜리가 아니고 20A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20도 이하인 경우는 방출 밸브를 부착합니다. 20A 이상입니다. 온수 보일러의 방출 밸브를 부착할 때는 보일러의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의 10%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름하고 개수를 1개를 부착해도 될지 2개를 부착해야 될지 이런 개수까지도 계산해서 정해서 부착을 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것은 방출 밸브입니다. 이 작동하는 레버가 물론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은 이게 속에서 스프링이 들어 올려지면서 이쪽으로 물이 쪽쪽쪽 나갑니다. 물론 이게 방출 밸브이고요. 안전 밸브가 아닙니다. 안전 밸브는 증기 보일러 편에서 앞에서 구조를 설명했었죠. 이건 그것보다 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방출 밸브는 수동으로 작동하는 레버가 보통 이렇게 위쪽에 있고요.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은 그게 아니고 옆에가 이렇게 손잡이가 속에서 겉으로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작동하는 레버가. 그러니까 외형상을 봐도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본체 바디 옆에가 작동하는 손잡이가 레버가 옆에가 붙어 있다. 그러면 안전밸브로 구분하시면 되고, 이처럼 위쪽에 소형으로 꼭지처럼 그냥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방출밸브다. 그만큼 좀 속의 구조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